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게 이 백내장 수술이에요. 우리가 요절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오는 게 백내장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은 해야 되는 게 너무 수명이 길어져서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 나눔학과 김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백내장 수술 언제 할까? 이거 하도 질문이 많아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이번 주에도 많이 얘기하셔서 또 한번 얘기해봅니다. 백내장 수술은 뭐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야 돼요. 뭐 젊을 때 요절하시는 분 빼고는 다 한 번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는 건 좋은데 언제 할까? 항상 고민이죠. 왜냐하면 수술이란 건 항상 좋은 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생기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을 언제 해야 되냐? 그럼 백내장 수술 시기를 정하려면요, 백내장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부터 알아야죠. 천천히 진행합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단계가 있습니다. 눈의 수정체 단단한 정도로도 따지고, 그 다음에 수정체 혼탁된 정도도 따지고, 앞쪽에 생기냐 후면 중심에 생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계가 5단계가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시작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기 시작하는 단계, 3단계는 이제 성숙된 단계죠. 이제 수술을 사실 제가 이제 권유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좀 많이 진행한 상태예요. 이게 제가 당장 하세요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진료실에서 쓰는 단계가 이제 4단계가 되고요. 5단계는 이제 과속 백내장 또는 말기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5단계인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명에 가까운데 어떻게 5단계까지 있을까 궁금하시죠? 되게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놔두셨냐고. 거의 뭐 시력을 상실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걱정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 표현 그대로 써요. 걱정 안 되셨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안 답답하시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쪽만 빨리 진행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양쪽이 다 그러신 분은 사실 저는 아마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어느 단계일 때 수술하면 가장 좋을까?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쯤에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수술도 어렵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병이 진행했을 때 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 억울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따졌을 때 장점도 더 큰 시기가 되는 시기가 이 단계인데, 대부분은 근데 3단계, 4단계 사이에 수술을 하려고 기다리다 보면요, 환자가 4단계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단계부터 수술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수술이라는 거는 문제 생기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시기보다 조금 빨리 이제 권유를 해야 환자분들이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 뭐 어떤 시기나 직장이나 이런 스케줄 등에 대한 조율 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준비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계까지 버티시다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 나는 안 불편한데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안 불편해요. 시력이 1.0인 분이요 0.2가 됐는데도 안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그냥 천천히 진행하고, 나이가 들수록 정교한 일은 또 잘 안 보시다 보니까 적당히 적응을 하면서 또 사시다 보니까 생활에 장애가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안 보이는 건 친구들 다 돋보기 끼니까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미뤄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단계부터는 수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단계에서 4단계 사이 정도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수술 시기를 3단계에서 4단계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눈 건강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늦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또 따로 얘기 드릴 겁니다. 대신에 요즘 트렌드는 시력이 떨어지면 수술을 합니다. 2단계여도요,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요, 4단계인데 시력이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후자가 문제죠. 4단계인데 시력이 안 떨어지면 나는 괜찮은데 왜 수술하라고 했냐,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설득하다가 지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병원 가시겠죠. 그럼 거기서도 하라 그러면 돌아오는 분도 있고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2단계여도 수술을 하고 싶어 하세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고요, 백내장이 별로 안 심해 보이는데 시력이 빨리 떨어지는 분은 백내장이 진짜 빠르게 진행하는 분도 왕왕 있어서 제가 괜찮으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괜히 하지 마세요 했는데 진짜 문제 생겨서 오시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뭐 책임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2단계 때 시력이 떨어지면 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2단계여도 시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인데 언제 할래를 고민하는 거예요. 당연히 병이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암이면 1단계 무조건 하겠죠. 이 수술은 사실 수술 자체만으로 후유증이 있는데 빨리 안 해도 대부분 별일도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이게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백내장이 늦어질수록 이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시기에 수술을 시키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우선 백내장이 심해지면요,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눈 속에 방수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눈 속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녹내장이
백내장이 오게 되는데 그 백내장이 심해지면 녹내장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적당한 시기는 첫 번째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백내장이 심해지면 이제 4단계쯤 되면요, 백내장이라는 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체 소대라는 이 조직 자체가 조금씩 약해지고 망가집니다. 많이 망가지면 인공수정체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공수정체 고정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내장이 심해졌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백내장 수술 시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했는데 한번 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게 이 백내장 수술이에요. 우리가 요절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오는 게 백내장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은 해야 되는 게 너무 수명이 길어져서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기 전에 하자라는 개념이고, 문제 생기고 오시면 정말 저도 힘들고 환자분도 힘들고 서로 힘들고 보호자분이 가장 힘듭니다. 어느 시기에 적당한 때는 꼭 늦기 전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밝은 나눔학과 김영규 원장이었습니다.